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성탄과 새해 인사를 미리 드리고 싶네요.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호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아까운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의료 대란이 지속되어 정부와 가파른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말이지만 작금의 우리 상황은 다사다난이라는 그 말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인술의 본질을 일깨워준 의료인 중에서 사표가 될 만한 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겠습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의사가 되려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서는 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8년
세계의사회에 의해 제네바 선언으로 개정되었고 현재까지도 전 세계 의과대학 졸업식에서는 이를 선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와 휘기에이아와 파나케이아를 비롯한 모든 남신들과 여신들을 정언자로 하여 이 신들에게 맹세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다음 순서와 서약을 이행할 것이다. 내 의술의 스승을 내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동고동락하며 그가 빈곤할 때에 나의 것을 그와 나누고 그의 자손들을 내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 기술을 배우고자 하면 보수나 서약 없이 가르쳐 줄 것이다. 의료 지침과 강의 및 그 밖의 모든 가르침은 나의 아들과 나를 가르친 스승의 아들 및 의료인의 선서에 따라 서약한 학생들 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식이요법을 사용할 것이며 환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요청을 받더라도 치명적인 약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것을 제한하지도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여성에게 임신 중절용 패스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과 의술을 순수하고 경건하게 유지할 것이다. 나는 설령 결석 환자라도 칼을 쓰지 않을 것이고 이 일을 하는 전문가에게 맡길 것이다. 내가 어떤 집을 방문하건 나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 그곳에 갈 것이며 모든 의도적인 잘못과 해악을 삼갈 것이다. 특히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남자나 여자와의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치료 행위 중이든 아니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은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는 그것을 신성한 비밀로 여겨 결코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선서를 지키고 어기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이에게서 존경을 받으며 나의 삶과 의술을 누리길 기원하고 내가 이 선서를 어기고 거짓 맹세를 한다면 이와 반대되는 일이 있기를 기원한다. 히포크라테스가 세운 윤리 기준은 2500년 전의 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거의 완벽하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초로 하여 1948년 세계의사회에 의해 제네바 선언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제네바 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퇴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인데요.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진학해서 의사가 된 데다가 헌신적이고 인성도 훌륭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본 의료 사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가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조금씩 양보해서 하루빨리 의료 서비스가 정상화되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편작과 화타는 중국 명의 가운데서도 최고의 명의로 손꼽히는데요. 그들은 명의답게 치료보다는 예방을 중요시했다고 하네요. 편작은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자신의 재주보다도 사람들의 병을 미리 예방하는 재주를 지녔던 자신의
형들의 재주를 더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편작은 삼형제의 막내였는데 위의 두 형도 의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동생을 능가하는 엄청난 의술을 가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편작이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황제가 이를 의아하게 여겨 편작에게 그의 두 형과 편작의 의술을 비교하면 어떠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황제의 하문에 편작은 의술로는 맏형이 제일 어뜸가며 그 뒤에는 작은 형이 있고 자신은 가장 못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궁금해진 황제는 형들의 의술이 그리 뛰어난다면 어째서 편작의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졌느냐고 묻자 편작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제 맏형님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표정과 음색으로 이미 그 환자에게 닥쳐올 큰 병을 알고 미리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큰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또한 둘째 형님은 큰 형님보다는 못하긴 하셔도 병이 나타나는 초기에 치료함으로 그대로 두었으면 목숨을 앗아갈 큰 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들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탓에 제 형님들은 가벼운 병이나 고치는 시시한 의사로 평가를 받아 그 이름이 고을 하나를 넘지 못하지만 저는 이미 병이 크게 될 때까지 알지 못해 중병을 앓는 환자들을 야단법석을 떨며 치료하니 제 명성만 널리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부에도 상농, 중농, 하농이 있듯이 의사에도 상의, 중의, 하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맏형이 상의라면 둘째 형은 중의이고 자신은 하의라고 황제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편작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악화된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과 초기 치료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일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화타 또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해서 병에 걸릴 확률을 줄이기 위해 직접 체조법까지 고안했다고 하니 불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하겠죠. 김태정의 종입에 듣겠습니다. 물이라면 흘러가는 물이라면 사모하는 내 마음은 정배가 되어리다. 줄렁이는 물결 따라 내 사랑도 흘러 흘러 저 바다로 저 바다로 님과 함께 가오리다. 당신이 길이라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방랑자가 되어리다. 거친 길 위에 나 잠든
힘들거든 이슬 바람 막아주오 님이시여 꿈에라도 지친 마음 달래주오 의료인의 모범 사례로 소개할 첫 번째 의원은 조선시대 명의 허준입니다. 허준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여러 편 있으나 각색한 부분이 너무 많아 실제 인물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극중 재미를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미화한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허준의 스승 유의태는 실존 인물이 아니며 동의보감 역시 허준 단독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네요. 원래 드라마가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가 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 즉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의원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왕실의 인정을 받게 된 허준은 끊임없는 정진과 진정성으로 잡과 출신으로 정성의 반열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허준은 선조와 광해군의 의로서 책무를 다했고 조선 백성들이 중국에서 만든 의서와 의술에 의지하여 병을 치료해왔던 것을 우리 산천에서 나고 우리 백성에게 맞는 신토부리 약재와 의술을 통해서 치료하려는 의도에서 집필된 동의보감은 당시 조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에까지 의학서로서의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그는 독일 출신 프랑스 의사이자 음악가, 철학자, 신학자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생명의 경외라는 독특한 철학으로 아프리카 의료봉사에서 더 나아가 인류의 형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슈바이처는 1875년 루트교 목사인 루이 슈바이처 목사의 큰아들로 태어났으며 몸이 약한 아들의 건강을 걱정한 부모의 뜻에 따라 공기가 맑은 농촌 퀸스바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목회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은 슈바이처에게 기독교 믿음과 정신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슈바이처의 아버지는 성찬식 때 아프리카 사람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자주 설교했는데 이러한 유년 시절에 받았던 영감이 아프리카 의료봉사자가 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했고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나갔다가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의사가 되어 그들에게 봉사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지요. 슈바이처의 자서전 나의 생애와 사상에 따르면 21세가 되었을 때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 속에서 살고 그 후부터는 인류의 직접 봉사활동으로 들어가자는 결심을 실현하기 위해 30세 되던 해인 1905년에야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1913년 아내 헬레네 브레슬라우와 함께 흑인을 위한 의료 사업에 평생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아프리카 가봉 공화국의 랑바레네에서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건물은 선교사가 사용했던 닭장을 수리하여 사용했고 병원 운영은 저술과 강연, 연주, 레코드 등의 수입으로 자력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1957년 라디오 강연과 신문 기고를 통해 핵무기에 반대하는 반핵 운동을 하였고 1965년 랑바네네에서 90세 생신잔치를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는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하네요.
슈바이처는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명 경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4개의 학위를 취득한 최고의 엘리트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헌신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준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구절이었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용임의 비익조입니다. 혼자선 날 수 없는 새 당신의 날개로 나는 새 두 마음 한 몸 되어 나르는 새 비익조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튼 꿈 같은 세월 인생길 험한 길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다하도록 떨어져 못 사는 나무 당신의 뿌리로 선 나무 두 가닥 한 몸 되어 그는 나무 열리지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튼 꿈 같은 세월 인생길 험한 길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다하도록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다하도록 세 번째 인물은 이태석 신부입니다. 부산시 남부민동에서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나 1970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며 어머니가 자갈치 시장에서 싹바나지를 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 교회에서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서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과 동고동락한 벨기에 선교사 다미엔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몰로카이를 보고 다미엔 신부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네요. 1981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가톨릭 사제가 되는 뜻을 품었다고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1992년 광주 가톨릭 대학에서
입학하고 졸업한 후 신부로 안수받고 공고민호 수사로부터 아프리카 수단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될 것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1999년 방학 때 선교 체험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 톤저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강렬한 인상을 받아 톤저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톤저에 부임한 그는 그곳에서 가난과 기아, 질병 등으로 도탄에 빠진 마을의 참상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포함한 의료, 봉사활동, 구호운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병실 12개짜리 병원을 짓고 진료소를 만들어 하루 200~300명의 환자를 돌보며 인근 80여 개 마을의 순회 진료와 예방접종을 하고 학교를 만들고 초중고교 12년 과정을 꾸려 수학과 음악을 가르쳤으며 기숙사도 짓고 톤저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악기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한국에 휴가차 잠시 입국하였을 때 병원 검진 결과 대장암 4기로 판명되었고 톤저로 돌아가지 못하고 암투병 끝에 2010년 서울 성모병원에서 향년 47세로 아까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짧은 생을 살고 갔지만 의료인으로서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장윤정의 초혼 듣겠습니다.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밤 눈물 속에 난 비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밤 눈물 속에 난 비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네 번째 인물은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는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아버지 장운섭과 어머니 최윤경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으며 1928년 송도고보를 졸업하였고 1936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그 후 외과의사 백인재의 제자로서 수련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소설가 추는 이광수가 장기려를 알게 되어 소설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모델로 삼았다는 설이 유력하나 장기려 자신은 춘원이 창작한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며 부인하였습니다.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대 최고의 외과의사였던 백인재 교수의 지도를 받아 외과학에 입문했습니다. 1947년 김일성 종합대학 외과 교수로 재임하던 중 6.25가 발발하여 1950년 12월에 처자를 남겨두고 차남 장가용과 함께 월남하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가 되었지요. 1951년 1월 부산 서구 암남동 현 고신의료원의 전신인 보건병원을 세워 피난민 등 가난한 사람을 무료 진료하면서 1976년 6월까지 25년간 보건병원 원장으로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1974년 한국간연구회 창립을 주도하여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협동조합인 청십자를 운영하기도 했고 이 운동의 열매로 국민건강보험이 탄생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 외에도 부산 생명의 전화 설립, 장애자 재활협회 부산지부 창립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기반해 65년간 인수를 베풀며 봉사, 박애, 무소유를 실천했으며 수술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돈으로 수술을 해주고 그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밤에 몰래 환자를 탈출시키기도 했다고 하네요. 평생 의사로 일하면서 그는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윗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지요. 1976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1979년 사회봉사부분 막사이상을 받았으며 1995년 세상을 떠나던 해에 인도주의 실천 의사상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기 집 한 채 가지지 않고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았던 그는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서울 백병원에서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소개할 인물은 2024년 11월 2일자 모 신문에 소개된 유덕종 교수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우간다 스와질랜드 지금은 에티오피아에서 33년간 의료 봉사한 공적으로 JW 성천상을 수상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하게 되어 알려진 인물입니다. JW 성천상은 2012년 고 이종호 JW 그룹 명예회장이 국민 보건 향상에 앞장선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 존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 제정한 상이라고 하네요. 2013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JW 성천상은 매년 국적과 민족을 초월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참 인수를 펼치고 인류 복지 정진에 공헌하는 참 의료인과 의료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덕종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한때는 염세주의에 빠진 적도 있다고 해요.
보건소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권유로 경북의대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막연히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할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된 후 경북 안동병원에 근무하던 중 정부 파견 아프리카 의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해서 아내와 두 딸을 남겨두고 우간다로 향했다고 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하다와 미쳤다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미쳤다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우간다의 열악한 환경에 하루에도 몇 번씩 고국으로 돌아갈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차츰 현지인들과 친밀해지면서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제자들이 우간다와 에티오피아에 4,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대 광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정해진 프로토콜을 따를 수 있는 두뇌와 책임감만 있으면 되는데 정말 똑똑한 학생은 공대로 가서 창의력을 발휘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며 공대를 자퇴하고 의대로 진학하는 의대 쏠림 현상은 국가 전체로 보면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덕종 교수는 제 삶의 처방전은 낮아짐이라고 하면서 아프리카에 치료하러 갔다가 거꾸로 내 인생을 고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상적인 것, 예를 들면 찬물, 더운 물이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고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고 온갖 물건이 쌓여있는 슈퍼마켓 등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이 아프리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풍요해서 감사를 잘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유덕종 교수는 의사의 덕목으로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의대 졸업식 때 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려는 초발심으로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묵묵히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인 모두에게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오늘은 의료인의 사표가 되시는 5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의료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항조의 옹이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빼지 못할 ong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